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나서지 않고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설득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요, 결국에 이제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어떤 마음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행동도 일단 말을 하면서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사실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곳곳에 포진해 있죠. 괜히 질투하고, 내가 뭘 잘해도 질투하고, 그냥 싫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 싫어? 왜 굳이 내가? 라고 하기도 하고, 왜 도와줘야 되는데? 여자라서 싫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한테는. 그리고 나보다 나이 어린데 네가 더 직급이 높은 게 짜증나 라고 해서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나를 돕게 만들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총무팀 과장이 사사건건 비협조적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이제 총무부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함께 있을 만한 그런 딱 찬스를 노려서 너무 센스 있게 너무 그 물 흐르듯이 우리 일을 잘 과장님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라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내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비협조적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쩌다가 뭐 딱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럭저럭 협조를 해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고맙다. 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커피도 막 타서 건네고, 커피를 사서 건네고,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는 한편 이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더 이상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고마운 사람이구나, 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뭐 이제 그 거래처에 갔는데 내가 을이고 그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쌀쌀 맞은 그런 사람, 성의 없는 어떤 협상 파트너한테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내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후 어떤 이제 메일이나 어떤 메시지에도 그 내용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라벨 효과를 내가 이제 노리는 거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한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성격을 규정해 놓으면 거기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마음을 움직이는 말 두 번째 뭔가 하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태도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긴장되는 자리가 있죠. 항상 뭐 직장에서 뭐 친하지도 않고 뭐 어려운 임원들하고 만났다든지 뭐 설득해야 하는 거래처를 만났다든지 뭐 하여튼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긴장하죠. 나랑 안 친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게다가 또 어려운 사람이고 그러면 보통 그럴 때 이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 나를 중심에 두는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내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막 저는 이렇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게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난 삐적삐적 흘리면서 이제 막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원인은 이제 긴장해서 그런 게 맞기는 한데 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평소에 어떤 그런 훈련들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이게 상대를
이제 저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라는 걸 알아보려면 내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터 시작해서 내 얘기를 할 거면 잠깐, 저는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대답하기 쉽게끔 어떤 이제 미리 힌트를 준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질문들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상대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하다고 그래서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실패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제 후광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견해가 그 사람의 어떤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잘생겼으면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후광 효과예요. 상품 포장지를 이렇게 포장지가 너무 예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좋은 어떤 내용물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믿을 만한 내용물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후광 효과인 거죠. 사람을 마음에 움직이기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상대를 이제 주인공으로 놓고 질문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막 보이고 상대 중심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나는 듣고만 있는데도 그런 후광 효과 때문에 참 말 잘하는 사람, 난 듣기만 했는데 말 잘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함께 얘기하면 기분 좋고 재미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후광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 질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대화 태도는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거죠. 누구한테나 이제 상대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중요하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세일즈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 추리닝, 단체복 이런 거를 막 납품하는 그런 내가 회사에 다녀서 납품을 정말 막 몇천 명 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도 안 하고 단체복 납품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런 이제 업체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진짜 매출이 안 일어나서 정말 죽겠습니다. 이러고 체육대회는 안 하시더라도 어떤 복리 차원에서 추리닝 한 벌씩 직원들한테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징징대면 납품할 확률이 높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서 신뢰감을 높이는 게, 호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 어떤 그런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스튜디오도 저 아는 지인이 막 시작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떠세요? 라고 같이 걱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징징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내가 추리닝을 납품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거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거 해서 굉장히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잘 안 되니까. 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유익함을 위한 이야기들.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누구한테 이제 안부 전화가 올 때마다 이제 사업하는 친구니까 막 힘들다고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부 전화 올 때 죽는 소리 하지 말아라.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 제가 막 친한 친구니까 앉혀놓고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봐라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이제 말투, 대화법에 대한 이제 연습도 이제 막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막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사람이 잘 되는 방향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결국 내 일을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농감은요. 제3자의 입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잘 안 믿고 코웃음 치는 경우도 많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3자의 같은 말이라도 제3자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신뢰감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굉장히 내가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고 팀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팀장한테 팀장님 정말 팀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팀장이 있다가 참 별소리를 참 아유 아부가 들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입이 가벼운 팀원들한테 팀장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배울만 하지 않니? 라든지 이런 건 너무 정말 멋지더라. 뭐 라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팀장 귀에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시어머니한테도 계속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너무 정말 멋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누이들한테 시어머니 칭찬을 하는 것이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귀에 들어가는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그렇게 되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사수가 돼서 이제 그 후배를 키우고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일단 다른 사람한테 그 후배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잘 못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 후배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해서 그 귀에 얘기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후배,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친구가 얼마나 정말 열정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후배 귀에 들어가게 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그런 용기나 어떤 그런 힘을 다 얻을 수가 있겠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말. 그래서 그 후배를 훨씬 더 내가 잘 따르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굳게 닫힌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어떤 3가지 말투가 되겠습니다. 3가지 말투 사용하셔서요. 여러분들 이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탁 사로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진행되길 수 있게 원활한 인간관계가 되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